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활기차게 어로드 커피에 아침 먹으러 다녀왔는데요. 비보쇼가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설레가지고 어로드에 가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말은 되게 활기차게라고 했지만 제가 오늘 이제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해야 되는 일정이 있는데 그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어로드에 가는 정도의 일정이 아니면 내가 절대 안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후딱 일어나가지고 차키 들고 이제 운전해서 다녀왔습니다. 예, 주차를 해놓고 보니까 공구리님한테 카톡이 와 있었는데 그 사무실 이삿짐을 싸고 있는 풍경 사진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지난번에 그 짐송님 졸업 카페에 공구리님이 못 오신 이유도 사무실 이사 때문에 그 대체 근무를 한 거였는데 그 나쁜 놈의 윗대가리들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바람에 그 대체 근무도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거였던 거야. 그래서 그날 우리 공구리님만 졸카에 못 오는 그 불상사가 생기고 말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나도 열이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막 그 윗대가리들은 엄청 욕을 해줬어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 또 답답하더라고요. 이럴 거면 도대체 대체 근무를 왜 시켰냐. 아니 진짜 직원들 무슨 놀리는 것도 아니고. 여튼 우리 공구리님 사무실 이사를 잘 하셨을지 왠지 이 방송이 업로드가 되는 화요일까지 정리가 다 되었을지 아닐지도 잘 모르겠네요. 공구리님 화이팅! 전 사실 어로드 커피에 가면 항상 그 밤라떼하고 바스크 치즈 케이크만 먹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게 먹고 싶어가지고 루이보스 바닐라. 사실 잘 모르지만 루이보스 좋아하고 바닐라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루이보스 바닐라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주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이드 메뉴로 촉촉 어로드 쿠키를 시켰어요. 근데 이 촉촉 어로드 쿠키가 진짜 물건이야.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쿠키류를 사실은 그다지 잘 먹는 편은 아니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냥 바스크 치즈 케이크만 주문을 했었던 건데 솔직히 제가 오늘 먹어본 바로는 바스크 치즈 케이크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는데 촉촉 어로드 쿠키가 진짜 너무 맛있다. 이름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촉촉 어로드? 이게 풀네임이 촉촉 어로드 호두 초콜릿 쿠키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쨌든 촉촉 어로드 쿠키가 너무 맛있었다. 그래서 다음에는 뭐 2개를 같이 시키거나 아니면 뭐 하나만 먹을 것 같으면 이 촉촉 어로드 쿠키를 시킬 것 같아요. 맛도 있고 이게 생각보다 쿠키인데 엄청 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호두가 씹히는 것도 되게 기분이 좋았고 엄청 맛있게 먹고 왔는데 사실은 제가 진짜 아침에 목소리도 완전 잠겨 있었고 진짜 너무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일어나가지고 운전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뭐 노래도 좀 부르고 저는 항상 이제 제 차 안에서 힘카 노래방이라 그래가지고 맨날 mp3 노래 틀어놓고 제가 같이 노래 부르거든요. 제 차에 뭐 노래방 기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노래를 틀어놓고 같이 따라 부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노래도 부르고 맛있는 쿠키랑 차랑 이렇게 같이 먹고 오니까 이제 기운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운이 있을 때 빨리 녹음을 해야 한다.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기운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가 저한테는 좀 너무 괴로웠던 한 주였거든요. 방송이 업로드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난주에 서울에 눈이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눈 구경도 못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 되어버려가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러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 녹는다는 표현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멜팅, 완전히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를 제가 뭐 한 해, 2해 겪은 게 아니라 조금 오랜 기간 겪다 보니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좀 습도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공구리 님도 회사 특성상 그 눈이 엄청 많이 왔던 날 아침부터 제설 작업을 아주 빡세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제설에, 이사에, 공구리 님도 이번 주가 엄청난 그 고생 주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공구리님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힘이야, 솟아라! 빠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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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이런다고 힘이 날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이가 응원해주니까 힘을 좀 내길 바래! 여튼 그렇게 조금 날씨가 되게 이상한 와중에
제가 전에도 잠깐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수술하고 나서는 정혈통은 없어지고 PMS가 엄청 심해졌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요새 그 PMS가 정혈 기간까지 좀 치고 들어와가지고, 진짜 속된 말로 뒤질 것 같은 거야. 정혈통은 없어요. 근데 그 PMS 기간이 정혈 기간까지 덮쳐서 그 무기력한 감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최근까지 그 회사 동기가 자꾸 없는 말 지어내고 막 혼자 연극하듯이 거짓말을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좀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는 제가 좋은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 받아주고 나도 그냥 농담도 하고 이랬었는데 아 진짜 이번 주에는 그걸 받아줄 기력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적인 거 외에는 대화를 일절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확 줄었는데 이 뭔지 모르겠는 막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꾸 또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새 그 자율신경이 좀 망가졌는지 전기장판을 켜놓고 자면 너무 더운데 너무 추운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마루님은 바로 알아들으시던데 알아듣는 거는 둘째치고 마루님이 힘이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도 엄청 바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제 건강 상태에 맞춰가지고 6시간 일을 하고 있고 뭐 주말에 팟캐스트를 만드는 거 말고는 딱히 별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팟캐스트를 녹음하러 녹음실까지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서 내 책상에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건데 뭐 최근에는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좀 밖으로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별게 없는데 아 이쯤 되면 왠지 다시 운동을 하러 갈 때가 되었다. 이런 몸의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또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조금 생활비가 좀 안정이 되면 운동을 가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사실 제가 요즘에 운동보다 그 저스트 댄스에 꽂혀가지고 춤추러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춤을 추려고 해도 기본 체력이 있어야 춤을 출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사실 그래서 운동을 좀 꾸준히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정말로 생활비가 안정이 되면 춤을 추러 가고 싶습니다. 춤을 잘 춰서가 아니라 그냥 몸을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그냥 저스트 댄스 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춤을 추는데 되게 좀 흥미를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네. 운동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게 체력이 떨어지니까 확실히 정신력까지 같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 방송에서도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고 그 며칠 전에도 트위터에 썼었는데 제가 정말 사람 만나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 좋아 기간이랑 사람 싫어 기간이 좀 돌아가면서 와요. 근데 지금이 딱 그 인간 싫어 기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 좋아 기간일 때는 싫어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좀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인배가 되는데 인간 싫어 기간이 돌아오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기가 싫고 막 그냥 다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가는 날 기준으로 어제 아랫게 이제 주말에 미니팸님이 서울에 볼 일이 있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 오랜만인데 만나야지 하고 엄청 막 적극적으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게 뭔가 조금 자꾸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베베 꼬이고 있었던 것 같아. 제가 조금 있다가 뭐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사정상 쉬지 않는 주둥아리 74회랑 75회를 두 편을 한꺼번에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한 편을 만드는 데에도 하루가 꼬박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두 편을 만들려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꼬박 다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나는 미니팸님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 미니팸님도 미니팸님의 계획이 있어서 서울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이리저리 맞추다 보니까 너무 좀 내가 극단적으로 시간을 타이트하게 써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 조금 일정이 빡세더라도 무조건 보러 나가는 게 힘이 스타의 성격인데 지금 제가 모든 게 싫은 주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미니팸이 온다고 하는데도 나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음에 보자. 그러고 때려쳤어. 아, 근데 내가 또 대구에 살 때는 그나마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봤는데, 아, 서울 오고 나서는 진짜 볼 기회가 너무 안 됐어가지고, 아, 또 미니팸 씨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치고 올라오는 저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어르고 달래서 미니팸님한테 다시 연락을 했고, 결국은 다시 시간을 맞춰가지고 만나고 왔습니다. 예. 미니팸님이 고속버스를 타고 오신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오랜만에 고속터미널에 갔어요. 근데 제가 고터에 다녔을 때는 그 리모델링 하기 전 다 쓰러져가는 그런 고터였을 때 갔었는데 언제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리뉴얼이 됐는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마치 내가 정말 처음 와본 곳인 것처럼 진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미니팸님이 도착한다고 했던 예정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있길래 고터 안에 다이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크던데 제가 다이소 구경을 또 가지 아니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와 되게 넓다 이러고 구경을 하다가 그 주방 후드 필터 그거를 샀어야 됐는데 제가 다이소 갈 때마다 매번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눈앞에 딱 보였을 때 바로 사자 해가지고 그거 하나를 사고 나오는데 미니팸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는 고속버스 터미널 화장실에서 만났다. 그래서 배고프니까 멀리 가지 말고 이 고터 안에 있는 식당에 가자라고 미리 정해둔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를 못 찾아가지고 고터가 너무 넓더라고요. 그냥 아무 때나 보이는 데 들어가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다음에 커피 마시러 어디 갈까라고 하는데 아 눈앞에 또 폴바셋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처음 폴바셋을 알았을 때는 저희 집 근처에 그 매장이 없어가지고 아 그냥 언젠가 한 번은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되게 컸었는데 서울에 이사 오니까 생각보다 제가 지나다니는데서 잘 보이더라고요. 관악 롯데백화점? 거기 안에도 아마 폴바셋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맘모스빵 사러 갔다가 그 폴바셋 가가지고 그 크림 롤? 그거를 사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폴바셋만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팸님은 커피를 주문을 하셨고 아마 그 카페라떼 그거를 주문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커피 잘 안 먹고 다른 음료수도 별로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밀크 아이스크림을 주문을 했다가 딱 눈을 내렸더니 밀크 딸기 아이스크림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밀크 딸기 아이스크림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 폴바셋 밀크 딸기 아이스크림 굉장히 맛있었고 그 미니팸님이 주문한 카페라떼 그것도 사실은 제가 암만 그 라떼가 섞여 있어도 카페라떼라고 하면 약간 쓰다는 기분이 있는데 그것도 한 입 제가 얻어먹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동안 못한 얘기 되게 조금 진지한 얘기, 심각한 얘기 또 조금 했었고 어쨌든 이제 각자 이제 할 일들이 또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또 갔다가 이제 이동을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미니팸님한테 주려고 Do You Know 충청을 챙겨왔는데 요거를 밥 먹는 동안 차 마시는 동안 깜빡한 거야. 그래가지고 생각났을 때 빨리 꺼내두지 않으면 또 까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화장실에서 꺼내가지고 바로 줬고 미니팸님도 이 언니가 책 가져오는 거를 까먹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제가 마침 그 책을 또 꺼내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Do You Know 충청 이벤트 책자 5권은 모두 이벤트 참여자분들한테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 꺼내는 김에 제가 우리 원체 포카도 꺼내가지고 같이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나 트위터 계정도 퀸즈아이 전용으로 따로 팠다 이렇게 자랑도 하고 여튼 되게 재미있게 놀다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요새 트위터 보고 읽는 거 안 했죠. 안 한 지 좀 됐죠.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뭘 좀 많이 쓴 게 있나 모르겠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퀸즈아이 계정을 분리를 했는데 역시나 그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듣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아무도 안 따라왔어. 우리 조각들 중에서는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걸까? 아니면 나랑 연결이 되게 싫은 걸까? 어쨌든 제가 이제 옮긴 그 퀸즈아이 계정에
아주 자그마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용 글을 못 쓰고 있는데 뭐 수제 트윗이랑 멘션이랑 써가면서 혼자 잘 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계정 옮기면서 그 원래 히미스타 계정에서 그 팔로잉 하고 있던 분들을 다 옮겨왔다라고 했는데 그 한 분 놓치고 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저의 새로운 계정에서도 좋아요를 계속 눌러주시길래 저 혼자 또 슬쩍 팔로잉을 해놨습니다. 그분은 약간 저처럼 이렇게 막 주접이나 이런 글을 쓰는 분이 아니라 원체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만 코멘트 없이 올리시는 분이라 가지고 AI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뭐 저 혼자 또 이렇게 슬쩍 팔로잉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팔로잉 6, 팔로워 0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는 팔로잉 10, 팔로워 3입니다. 와, 드디어 마팔로가 생겼어요. 이게 확실히 계정 분리를 하면 계정의 특징이 좀 뚜렷해지기 때문에 서로 좀 이렇게 팔로잉을 하기가 쉽습니다. 마팔을 늘리려면 계정 분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팔로워 세 분도 사실 제가 먼저 팔로잉을 해가지고 마팔을 해주신 건데 최근 며칠 사이에 퀸즈아이 계정에서 이슈가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퀸즈아이 노래를 노래방에 등록하기. 네, 저는 사실 이미 한 17, 8년 전쯤에 815 밴드의 노래를 815 밴드 매니아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합심해서 노래방에 등록을 해본 전적이 있는지라 신청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알고, 그리고 이게 어지간해서는 등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퀸즈아이 팬사인회를 다녀와서 신청을 해야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미룬 대왕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제가 그 퀸즈아이 계정을 분리하고 난 뒤에 퀸즈아이의 팬분인 어떤 IQ 분께서 그 퀸즈아이의 언노머를 노래방에 등록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머지 곡들도 노래방에서 부르고 싶기 때문에 비포 앤 애프터, 도미노, 디스 이즈 러브까지 전곡을 신청을 다 넣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퀸즈아이가 이제 시작하는 팀이고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그런지 추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각들 별로 없지만 그 퀸즈아이의 노래를 노래방 등록 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트위터에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올렸는데 그 팟캐스트에서도 아마 에피소드 소개란에다가 링크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아마 가능하면 좀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그게 안 되거나 그냥 바로 검색을 해서 추천을 눌러주실 생각이 있으시다 하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TJ 노래방 노래 신청이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가수 쓰는 칸에다가 퀸즈아이 QUEENZ 퀸즈아이라고 입력을 하고 조회를 누르시면 하단에 비포 앤 애프터, 도미노, 디스 이즈 러브, 언노멀까지 4곡이 이렇게 리스트가 뜰 거예요. 그러면 로그인 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그냥 바로 추천하기를 4번 다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퀸즈아이 계정 얘기는 했고 본격적으로 히미스타 계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제가 바로 어제 쓴 글인데요. 읽어볼게요. 1인 가구의 가장인 내가 아프니까 설거지, 빨래, 청소, 택배 정리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이 손바닥만한 원룸이 쓰레기장이 되었다. 지금까지 아무리 정리 안 하고 산다고 해도 먼지 청소만 못할 뿐이지 이렇게 최악은 아니었는데 진짜 좀 쉬어야 할까? 내가 쉬면 우리 캔디는 누가 먹여 살려? 굉장히 또 진지한 얘기를 썼죠. 사실 제가 캔디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일을 쉬면 우리 캔디가 밥을 굶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비밀인데 사실 캔디는 접니다. 네. 저한테는 돌봐야 하는 제가 있어요. 캔디는 그저 유약하여 돌봄이 필요한 히미스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히미가 먹고 싶은 거는 조금 참을 수 있는데 캔디가 먹고 싶어 하는 거는 좀 다 먹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캔디가 좋아하는 고구마를 사 먹었던 날 고구마가 맛있었다는 트윗도 적혀있네요. 그래도 어제 미니팸님 만나고 와서 아주 조금이지만 기력을 좀 회복해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택배 정리까지는 또 다 했습니다. 네, 마루님이랑 저스트 댄스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빨래는 오늘 이 녹음이 끝나고 하려고요. 그리고 이번 주 비욘세 방송에 준 언니가 나오셨는데 제가 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 비욘세 방송 게스트 중에 준 언니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그 비욘세에 나오셔가지고 슬금슬금 락밴드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솔깃해졌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준 언니를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뭔가 타임 트락 이런 방송이라던가 뭐 핫뮤직 이런 잡지 얘기도 하셨던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우리의 락 매니아이신 준 언니가 락밴드 제작을 한다고 하십니다. 만세! 제가 또 이 주접을 참지 못하고 트윗을 썼는데요. 예, 준 언니가 사실은 뭐 달려라 달려 스타일의 락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제작하는 팀은 언니의 취향하고 그렇게 맞는 팀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그 모던이나 방송용 밴드가 아닐까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준 언니의 느낌이 반영이 되는 밴드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너무 괜찮을 것 같은 거지. 요새 닥터쿠 팟캐스트가 유튜브에 조금 더 주력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만드시는 제작하시는 그 락밴드의 소식을 알려주시면 그 밴드를 또 열심히 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알아? 그 밴드 보러 갔는데 준 언니 볼 수 있을지? 네, 저는 항상 이런 은큼한 딴 마음을 품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밀림의 왕 졸업 카페 사진을 지금 또 보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그날 럭키 드로우로 받은 최고심님의 미루기 노트를 받아와 놓고 노트 쓰는 거를 미루고 있다. 이게 너무 웃긴 게 진짜로 쓰려고 제가 책상에다가 마우스 옆에다가 바로 놔뒀는데 졸업 카페 다녀온 그날 뜯어가지고 책상에 올려놓은 그대로 위치 이동도 없이 그대로 놓여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야 밀림의 왕사자 모든 것을 미루고 있지. 살짝 밀렸어 난. 또 생각난 김에 방송 끝나고 나서 몇 글자 적어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이번 주에는 진짜로 트위터에 뭐 이렇게 많이 쓴 게 없네요. 트위터는 뭐 요까지만 볼까봐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번 주가 너무너무 힘들기도 했었지만 되게 기분 좋은 일도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비밀보장에 쉬지 않는 주둥아리가 소개된 거를 핑계 삼아서 비밀보장 특집 방송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보 작가님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왜 제가 그때도 제 사연 뽑아준 작가님,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 주신 작가님, 그 다음에 제 사연을 잘 정리해서 대본을 써주신 작가님 정말 다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비보TV 영상에 직원분들이 나오실 때마다 항상 윤 작가님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좋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바로 그 윤 작가님이셨어.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드렸던 거를 되려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진짜 맛있는 간식이라도 좀 보내드리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말을 해놓고도 비보가 워낙에 좀 먹는 걸로는 항시 좀 풍족한 상태여가지고 제가 사실 뭘 보내드려도 좀 초라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괜히 말 꺼냈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제 작가님이 한사코 사용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감사하다라는 말만 전달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제가 돌아다니다가 좀 맛있어 보이는 거 있으면은 제가 비보로 보내놓을게요. 네,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내게 되면 윤 작가님 앞으로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사하지 말고 계속 다녀주세요. 아시죠? 그리고 드디어 제가 진짜 다음 주면 비보쇼를 가게 되는데요. 진짜 이것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 비보쇼 티켓이 너무 안 와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정말 똥꼬가 타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2월 15일에 일괄 배송을 시작을 한다고 공지를 했었고 실제로 그날 접수가 되기는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평소처럼 뭐 하루 이틀 안에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받을 수 있으면 직접 받는 게 베스트인데 혹시나 뭐 배송지를 회사로 해놓으면 우체국은 토요일도 배송을 하기 때문에 혹시 토요일에 회사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사는 원룸으로 주소를 해놨었는데 우리 땡방에서 그 연뮤덕이신 분이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못해서 만약에 반송이 되면 재배송비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아무래도 그 우편함의 분실 사고 같은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이제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가능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대로 배송지를 해놓으셔라.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사실 그 수많은 인터파크, 예스24, 멜론 티켓, 뭐 등등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티켓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지만 제가 직접 받은 적보다 우편함에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넣어주고 가신 적이 훨씬 많았거든요. 제가 티켓 수령을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에도 그냥 전화 오면 우편함에 넣어주세요 라고 하려고 제 원룸으로 주소를 해놨는데 그분이 너무 강경하게 얘기를 했던 게 자꾸 떠오르는 거야. 제가 귀가 좀 팔락거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하고 이제 고민이다 라고 친언니한테 얘기를 해놨는데 언니가 자기 집으로 주소를 해놓으래요. 그래서 언니가 저랑 생활 패턴이 완전 달라가지고 제가 집에 없을 때 언니는 집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언니 집으로 주소를 바꿔놨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원룸으로 시켰을 거야. 제가 사실 또 그 발송하는 그 주 토요일에 짐송님 졸업 카페에 간다고 또 집을 비우고 그러다 보니까 티켓이 토요일에 와도 집에 있는 언니가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배송지를 언니 집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땡땡이 분들은 2월 15일에 배송 시작해가지고 16일 금요일에 바로 받으신 분도 계셨고 17일 토요일에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거를 언니 집으로 해놨으니까 전화번호도 언니 걸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한테 연락이 없었냐라고 물으니까 문자도 하나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계속 언니를 괴롭힐 순 없으니까 뭐 오겠지라고 이제 애써 태어난 척을 했어요 또. 그래서 언니가 저 때문에 또 자다가 일어나서 티켓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혹시 내가 찡찡 내면은 언니가 또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실 제 아이디로 제가 취켓을 해서 잡은 티켓은 인터파크 들어가서 배송 추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하도 안 오길래 일주일 만에 추적을 한번 눌러봤는데 택배사 이름이 국제택배라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고 기존에 인터파크가 이 국제택배라는 데를 계속 이용을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하루 이틀 안에 티켓이 안 온 적이 없어서 제가 배송 조회를 해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배송 조회를 해본 것도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전에 해봤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배송 조회를 해본 적이 없었겠지. 어쨌든 그래서 배송 조회를 누르니까 2월 15일에 본사 인수 완료라고 써있고 뭐 고객님의 상품이 접수되었습니다. 뭐 이런 게 써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 같은 날인 것 같은데 지사 인수 중이라고 써있었는데 거기에서 더 발전이 없었던 거야. 거기에서 그냥 멈춰 있었던 거야. 아니 근데 여기가 무슨 버뮤다 옥천 허브도 아니고 나는 그 뒤에 기록이 없는 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한 열흘 정도가 지나고 받을 사람은 다 받은 상태가 돼서 제가 2월 26일 월요일에 오전에 국제택배라는 데다가 전화를 했어요.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T로 시작하는 그 예매 번호를 불러달라라고 해서 불러줬더니 제 이름을 말하면서 맞으시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웃겼던 거는 아무리 그냥 종이 쪼가리 티켓이지만 이게 유가증권이고 개인정보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전화 연결이 됐었던 상담원은 저한테 개인정보를 확인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있는 저의 개인정보를 그냥 술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솔직히 내가 그 본인이 아니면 어떡할 건데 정말 주소를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끝까지 다 읊어주는 거야. 진짜 이거 무슨 초짜도 아니고 하다못해 최소한 몇 호세요? 라든지 뭐 건물 이름이 어떻게 돼요? 라든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근데 저는 뭐 어쨌든 내 거는 맞으니까 그냥 네 맞아요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하긴 했는데 약간 이거 모니터링에 걸리면 바로 감점이거든요. 택배사도 그런 게 있나 모르겠는데 카드사 콜센터는 모니터링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랜덤으로 녹취를 뽑아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막 점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랑 연결된 그 직원이 모니터링에 걸렸으면 이건 빵점이야, 빵점. 고객 개인정보를 집으로 막 술술 다 말하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여튼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나 내 티켓이 발송이 됐는데 분실이 됐을까봐 그게 걱정이었던 거라 가지고 전화 끊고 나서야 그냥 저거 모니터링 빵점이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 상담원이 그러더라고요. 아직 등기 번호도 안 나왔다. 이제 곧 나올 거다. 등기 요청 예정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등기를 하실 거라는 거죠? 라고 확인까지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거 생각하고 보니까 내가 티켓이 두 장이잖아. 한 장은 내 아이디로 내가 잡은 거고 한 장은 땡땡이 분한테 양도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티켓도 어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도해주신 땡땡이 분한테 카톡을 남겼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제 티켓 배송 조회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분이 보통 때에는 대답이 되게 빠르셨는데 아니 이 순간에 카톡을 안 보시는 거야. 내가 또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사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양도를 안 받는 거거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내 손으로 잡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너무 애가 타니까 이제 우리 갑땡이들 빠송님이랑 지천명님한테 또 얘기를 했어. 나 너무 불안하다. 내가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이분이 잠깐 대답을 안 하시는 이 한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 그래서 내가 원래는 진짜 완전히 정말 제대로 모르는 사람한테는 양도를 절대 안 받는데 이분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양도를 받았던 거고 지금 땡방에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이 뭐 서울, 경기, 지방 할 거 없이 다 티켓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나만 티켓 행방을 모르는 거잖아. 좀 미치겠는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사실 그 국제택배 상담원분이랑 통화할 때도 그 상담원분이 정말 되게 성의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2월 15일에 일괄 배송이고 내 친구들은 다 받았는데 나만 아직 티켓이 안 와서 전화를 했다라고 상황 설명을 했는데도 주말이 껴서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 거야. 2월 15일부터 제가 전화를 했던 2월 26일까지 주말이 2번 지나갔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공연, 똑같은 인터파크인데 나만 주말이 열흘이냐고. 진짜 승질이 나는데 그 상담원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자기는 그냥 조회만 해주고 확인만 해주고 그러는 건데 뭐 그 사람이 티켓을 직접 배송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 순간에는 진짜 너무 마음이 조급했어. 여튼 그 양도를 해주신 땡땡이 분이 한 1시간 반 정도가 지나가지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T로 시작하는 예매 번호도 확인을 해주시고 배송 조회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잠시나마 제가 빨리 연락 안 받는다고 뭔가 의심을 했던 것 굉장히 사죄드리옵니다. 네. 비보션 날 기념 카페에 가면 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날 인사라도 해요. 여튼 그 예매 번호만 있으면 제가 조회를 또 할 수가 있어가지고 국제택배에 또 다시 전화를 했어요. 네, 물론 이번에는 다른 상담원이 받으셨고 제가 이제 그 T로 시작하는 그 예매 번호를 알려드려서 똑같이 조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약간 짬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정말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 분인지 저한테 관악구까지는 불러주시고 그 뒤에 주소를 말을 해라 이렇게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동호수까지 확인을 받고 이 티켓은 등기로 나갈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 전화했던 거랑 내용은 똑같았어. 역시나 이것도 이제 곧 우체국으로 이관이 될 예정이다 라고 말을 해주셨고 저는 또 이제 한숨이 나와가지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국제택배에 전화를 했던 날 귀가해서 밥 먹고 청해 엑소시스트를 좀 보다가 문득 또 생각이 난 거지. 등기 요청 오늘은 했을까? 그래가지고 국제택배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그 예매 번호로 2장 다 조회를 했어요. 근데 2장 다 우체국 이관 완료라고 써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국제택배에 전화를 하고 자리에 돌아와서 확인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처리 내용에 우체국 이관은 없었거든요. 저랑 통화한 다음에 오후에 이관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 일단은 우체국에 들어갔으니 하루 이틀 안에 배송이 되기는 하겠지만 제발 언니가 자고 있지 않을 때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그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언니 집으로 보낼까 말까를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너무 쿨하게 전화번호도 자기 걸로 등록을 해놔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언니의 단잠을 깨우게 된다면 약간 사제의 마트 투어를 좀 시켜드려야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좀 벌벌 떨고 있었는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언니가 귀가하는 시간에 맞춰서 우체국 오토바이가 언니 집 근처에 서 있었고 그래서 언니가 조금 기다려가지고 바로 티켓을 받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나의 티켓. 언니가 티켓 봉투를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나 진짜 회사에서 울 뻔했잖아요. 언니한테 막, 2장 맞지? 막 이러고 다시 확인하고, 혹시 또 한 장 한 장 따로 올까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내 손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이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너무 막 초조했고, 근데 또 이제 제가 퇴근하는 시간이 언니가 자는 시간이라 가지고 언니를 깨울 수는 없으니까 그 언니 집 문 밖에 생수를 내놓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티켓을 놔두면 내가 퇴근하면서 찾아가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또 퇴근을 하고 언니 집으로 바로 고고싱 했어요. 근데 사실 뭐 큰 불편 없이 우체국 배달원을 만나가지고 티켓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나 때문에 문자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티켓을 받아서 확인을 시켜주고 이런 되게 자질구레한 일들을 시킨 게 좀 미안하고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언니 집에 들어가는 길에 언니가 좋아한다기보다는 자주 마시는 토레타 뭐 이런 음료수를 2통 사다가 이거를 이제 티켓이 놓여있던 그 생수통 옆에다가 놔두고 왔어요. 그날 또 마침 비가 와가지고 우산도 들어야 되고 해서 걸어가면서 티켓을 뜯어보지는 못했고 집에 와서 뜯어봤는데 와 이제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티켓 양도해주신 분한테도 아 잘 도착했다 이제 진짜로 비보쇼 가는 느낌이 난다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빠송님이랑 지천명님한테는 거의 뭐 채팅방 떠나가라 막 소리를 질렀죠. 나도 드디어 티켓 왔다 막 이러면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비보쇼에 무사히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공연장 근처에서 비보쇼 기념 카페도 열린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지금 너무 설레는 중이고요. 근데 조금 웃긴 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비보쇼 얘기는 아니고 땡땡이 얘긴데요. 저랑 그 지천명님이랑 빠송님이랑 비보쇼 얘기를 나누는 카톡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빠송님이 자기가 유부초밥을 만들면서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듣고 있었는데 제 방송에서 갑자기 유부초밥 얘기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유부초밥 얘기를 내가 언제 했지? 이러면서 아, 또 녹음하고 나면은 나 다 싹 다 까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왜 친언니가 대전에 있다고 해가지고 데리러 갔던 날 언니가 트레이더스를 쐈다고 했잖아요. 그때 트레이더스에서 사온 유부초밥을 먹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부분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빠송님이 전부를 다 듣지는 못하고 내 방송 중에서 제목에 비밀 보장 들어간 거를 찾아 들었구나. 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녹음하기 직전에 제가 뭐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팟빵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72회차 설 연휴 회차에 댓글이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송에 사실 댓글 다는 사람이 잘 없어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 들어가 봤더니 빠송님이 훗이라고 한 글자를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방송에서 우리 빠송님 천재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되게 여러 번 들었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훗이라고 댓글까지 남겨주는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가만 보면 우리 갑땡이들 약간 은은하게 관종이야. 그나마 좀 지천명님이 제일 좀 차분하고 조용하신 것 같고 네, 물론 저도 수줍음이 많은 관종입니다. 네, 은근한 관종입니다. 이렇게 저의 우여곡절 끝에 티켓을 받은 이야기까지 했고요. 이제 초반에 제가 이번 주는 74회랑 75회 2편을 한꺼번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다음 주 방송은 지금까지의 저의 루틴대로라면 비보쇼 후기 방송이 되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공방이나 공연을 다녀오면 바로바로 그 주에 후기 방송을 해왔으니까. 근데 제가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엄마 기일 때문에 본가에 다녀와야 되고 그리고 올라오자마자 바로 3월 2일, 3월 3일에 비보쇼에 갔다가 또 그러고 나면 바로 출근이잖아요. 근데 출근하고 퇴근하고 비보쇼 후기를 녹음해서 편집까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보쇼 후기는
이번에는 바로 못하고요. 다음 주는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어로 찾을 수 있는 무료 테스트를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75회차는 벌써 녹음이 끝났어요. 74회차보다 더 빨리 이미 녹음과 편집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드릴 수는 있는데 그냥 뭐 대충 얘기를 하자면 또 저의 이런 개인적인 감정, 그다음에 제가 되게 힘들었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다. 네,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항상 뭔가 공방이나 공연을 다녀오자마자 후기를 제가 너무 바로 올려가지고 여러분 그 방송 먼저 듣고 오세요! 막 이런 얘기를 매번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비보쇼 끝나고 비밀보장 방송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제 방송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끼워 넣었던 그 멘트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의 순서상 75회를 먼저 녹음을 하고 지금 74회를 녹음을 하고 있다. 그렇게 너무 힘들 것 같았던 직장 다니면서 일주일에 쉬한주 2편 만들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매번 이렇게는 못할 것 같고 정말 드물게 주말을 다 비워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럴 때 보면 저는 마감이 있는 일은 어떻게든 맞춰서 해내는 것 같아요. 뭔가 저한테 잘 어울리는 마감하는 일을 알고 계시는 분은 제보 바랍니다. 네. 네, 저는 다음 주에는 미리 녹음이 된 방송으로 찾아뵐 거고요. 혹시나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비보쇼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네, 같이 놉시다. 우리 같이 행복한 덕질합시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덕질 얘기를 좀 많이 해서 그런지 본인의 덕질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많이 사연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비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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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보쇼.